서울 성적지를 법문으로 공부하고 법문을 통해 문답을 나눠보는 시간, 서울 기원 법문 이야기. 소태산 서울 경성을 품다의 저자이신 나주교당 방길튼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광지 기자의 도남동 회관 취재에 대한 이야기랑 또 조선일보사 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데요. 이 조광지라는 게 기자 이름이 아니라 조광이라는 일제강점기에 창간된 월간 잡지군요. 이 잡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조광지면 그 조선일보 이게 조선일보에서 내는 자매지예요. 뭐 각 그 신문사마다 그 자매지가 나와요. 네. 그 조광지 바로 그 조선의 빛 이게 그 아침 조자에다가 빛광자 해가지고 네. 조광지라고 이제 이렇게 내는 잡지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여기에 이제 기사가 그 불법 그 대중사임 당대에 불법 연구에 대한 기사가 이제 뜨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서울 그 소태산 대종사와 관계된 서울 이야기는 광화문길 코스라고 해서 코스를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광화문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은 한국사에서 아마 그 역사에 남을 길이 되겠죠. 지금 뭐 촛불혁명이나 이게 과연 촛불혁명이 혁명으로서 이제 규정이 된다고 하면 광화문이라는 그 공간은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에서 정말 그 등불과 같은 공간이 되죠. 단순히 정치적 혁명뿐만 아니라 저희들 생활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뀌면 이 광화문길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광화문길에 소태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그 경복궁과 관계도 있고요. 경복궁을 쭉 나와서 가다가 보면 지금 그 코리아나 호텔이 있죠. 코리아나 네. 호텔이 있어요. 조선일보 그 안쪽에 가면 조선일보가 있고 코리아나 호텔 그 서울시 의회인가요? 지금 그 건물 있어요. 부민관 옛날에 부민관 그 건물이 있어요. 그 앞에 코리아나 호텔이 있는데 그게 조선일보 옛날 조선일보 그 건물 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 당대에 그러니까 원기 22년 이게 1937년인데요. 이때 그 2월에 백백교 사건이 터져요. 백백교 사건. 예, 이제 신흥종교인데 네. 그게 한국 역사에서 신흥종교 사건을 하면 반드시 나와요. 이게 백백교 300여 명의 신도를 살육한 사건이었죠. 예, 이제 이것이 그게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제가 부풀렸는지 뭐 알 수는 없어요. 이걸.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건이 생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걸 빌미로 그 당대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그 이쪽 그 신흥종교들을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죠.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집회 자체를 철저히 막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종교와 자유 집회의 자유 있잖아요. 이것을 막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이 이게. 사건으로 엄청나게 위축이 됐었겠네요. 그렇죠. 이걸 이제 빌미로 사실 이게 또 잘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잘한 건 아닌 것만 잡으면 되는데 이걸 빌미로 뭘 해요? 집회를 막아버려요. 아예 종교 탄압을 들어가 버리는군요. 예. 모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사실은 일제가 이제 1937년이면 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만주사변이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이 쭉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태평양 전쟁으로 진입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 그 조광지에서 그 어떤 쉽게 말해서 특집 기사를 내는 것이죠.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유사종교 탐방을 이제 한다고 해서 사교 백백교 사건의 정체를 밝힌다고 하면서 더불어서 5개 유사종교를 폭로한다는 그 어떤 기획 기사를 내요. 네. 그 5개 유사종교의 제1번으로 나온 게 불법 연구였어요. 어머. 그래서 네. 그 제목이 교주를 생불로 삼는 불법 연구의 정체 해가지고 현재 익산 총부까지는 못 오고 서울이니까 네. 서울에 있는 그 경성 그러니까 그 경성 도남동 회관을 찾은 거예요. 도남동 회관. 예, 도남동 회관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취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때가 또 본의 아니게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단에서 총회를 했어요. 총회. 지금도 보면 이제 1년에 총회 하잖아요. 그 총회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 책임자들이 거의 익산으로 거의 가 계셨어요. 네.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때 당대 석이라고 말하고 공양원이라고 말하는 요즘을 말하면 부교문화 간사급 분들이 계시고 대신 박창기라는 그 이공주 교무님 아드님 이분이 서울 출생이에요. 서울이 고향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를 임시로 그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다 잠시 계시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군요. 혹시 이 도남동이라면 제가 알기론 지금 성신여대역 근처가 도남동인데 위치가 지금하고 도남교당 근처인가요? 아니에요. 지금하고 네. 그 행정이 달라요. 아예 또 지리적으로는 예, 예. 다르군요. 다르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성대학교 있죠. 네. 그 삼선공원 아. 그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명칭이 좀 다르고요. 그때 당대 때는 어떤 그쪽을 그냥 도남동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옛날에는 거기가 동소문, 이게 해화문이죠. 네. 해화. 동소문 지금 그 이렇게 약간의 터만 있고 그게 큰 길이 뚫려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 넘어갈 때 그 일대를 그냥 도남동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가 도남동이 아니고 삼성동이죠. 네. 옛날에는 그 삼성교가 있고 옛날에 삼성교가 있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근데 보통 도남동이라고 불러서 지금 명칭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때 그곳에 있는 회관을 동암동 회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든 그런 곳인데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상세히 박창기 님이 그 답변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 기자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따서 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프레임을 씌우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말의 어느 부분만 따가지고 막 한다든지 그리고 그걸 갖고 이렇게 키워서 막 설명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게 그러니까 1번으로 나간 거잖아요. 이 기사 5개 유사종교 시리즈를 쭉 하는데 1번으로 나온 거예요. 폭로한다면서 금액 예. 앞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그걸 이제 총부에서 대종사님이야 알게 되시죠. 그래서 회의를 하세요. 네. 회의를 이틀간이나 그 요인들이 그때 이제 회의할 수 있는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9일 날 5월 29일 날 불법연구회 대표로 이재철, 유허일 두 분이 지금 서울 경성에 올라오셔서 조선일보의 방응모 사장을 방문해서 네.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니까 네. 그것을 이제 시정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재차 다시 상세히 조사해서 만일 그보다 더 악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더 근본적으로 폭로를 해라. 더 근본적으로 더 해라 이거죠. 네. 근데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귀사의 책임이니까 조선일보 책임이니까 이걸 정정 보도를 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주라. 그럼요. 그것이 바로 그 공중을 대표하는 그 방송 신문사가 해야 될 도가 아니냐 이런 네. 말씀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대종사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대종사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근자 백백교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기자가 일시적 호기심으로 철모르는 붙장난을 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그와 같이 근거 없는 말을 듣고 그저 그냥 묵과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간다는 거죠. 묵과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네. 그러나 절대로 그들과 상대하여 투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상대해서 투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금일이라 사람이 가서 우리 불법연구의 취지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설명해서 그 조선일보사의 오해를 일소하는 것이 바로 본질이고
이게 바르게 인식을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네, 아우 정말 이 오보가 아니라 악의에 찬 악의찬 기사잖아요. 거죠. 예, 일반 거의. 사람들 같으면 저 같아도 그냥 화가 날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이제 소송이 나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이 시대는 그렇게 안 되는 시대예요. 네,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예, 대응하시는 모습이 예. 역시 대종사님 법력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방향을 잡으시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분명히 설명하니까 의외로 조선일보사에서 이걸 받아들여요. 네,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 조선일보사가 다시 그 지금 익산총부에 와서 다시 취재를 해요. 가지고 8월 10일자 그 3면에 네, 어떤 제목으로 나왔냐면 불교 혁신의 실천자 불법 연구의 박중빈 씨라는 그 제목으로 정정 기사를 내요. 우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소태산 대종사님을 네, 조선 불교사의 루터다.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자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사의 루터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보도를 해요. 정정 보도를 한 거네요. 정정 보도를 한 거죠. 이게 소태산 대종사를 조선 불교사의 루터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어떤 사건 해결을 위해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당신이 그 발표했던 강자약자 이 진화상의 요법에 나오는 자리이타법,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로운 자리이타법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진화시키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요즘 말하면은 평화로운 상생의 관계를 도모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조선일보사도 뭐 이런 문제로 막 서로 막 분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어서 정정 보도를 하게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조선일보사도 더 좋은 쪽으로 보도가 되게 만들고 또 저희 또 불법 연구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 분쟁을 더 키우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우리들의 뜻을 잘 밝히는 쪽으로 가서 이 조선일보 사토로 그냥 쑥 지나가죠.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보잖아요. 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지금 코리아나 호텔 자리예요. 그 옆에 부민관, 오늘날 서울시 의회가 있어요. 네, 예, 사실은 이 부민관 서울시 의회도 그 주산 송도성 교무님, 그러니까 대종사님 열반 후에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하는데 그때 해방되고 난 이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해요. 네, 그때 주산 송도성 그 교무님께서 당대 미군 그 사람들이 부타송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부민관에서 원불교 최초의 대외적 사상 강연을 해요. 네, 수도 서울에서 최초로 했던 그 방송 설교도 하고요. 이 그 송도성 교무님 이 자리에서는 대중에게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그 강연을 했던 그런 사건 그런 그 일이 있던 곳이기도 해요. 두 건물이 붙어 있어요. 그 조선일보 사터와 부민관도 반드시 그 이야기를 알아서 오늘 같은 그 이야기를 알아서 거기서 그 뜻을 기려보는 것이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조선일보사의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일화에서 나타난 이 자리이타 정신으로 서로 상생하는 대종사님의 정신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